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면성입니다. 오늘은 해오리 수능편 140번째 시간이고요. 2027학년도 2026년에 봤던 6월 평가원 36번 순서 문제를 해설해드리고 그 뒤에 강사들의 해설의 오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보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Plants have evolved. 식물들이 진화시켜 왔대요. Defenses, 방어란 뜻인데 그래서 방어 기제 정도 해석하면 되겠네요. 방어 기제를 진화시켜 왔는데 어떤 방어 기제들이냐면 almost as diverse as the number of genera. almost general까지가 앞에 있는 defenses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꾸며주는 말이고 그리고 그래서 almost의 뜻은 거의란 뜻이잖아요. 거의. 이 거의라는 almost는 항상 뭐 그 어떤 특정한 숫자라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그런 표현들 없다 아니면 전부 있다라든지 all이라든지 100%라든지 no라든지 그죠? 이런 표현들하고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분명히 거의 다양한은 아니잖아요. 다양한 것이 무슨 극단적인 의미를 갖는 건 아니잖아. 그 표현은 바로 여기 있는 as입니다. 대부분의 강의에서 as에 대한 해설이 없었습니다. 해석이 없었어요. 이명학 선생님만 독특하게 이 as를 정확히 해석하시더라고. 이때 as는 가장 우리나라 말로 유사한 말이 똑같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almost as 그러면 거의 똑같이에요. 거의 똑같이 다양하냐. 뒤에 있는 as는 as 원급에서 as죠. 뭐뭐만큼이란 뜻의 접속사입니다. 또는 전사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여기 as 원급에서의 뒤에 as는 전사 또는 접속사로 쓰이고 뭐뭐만큼이란 뜻입니다. The number of general. general의 수만큼 general이라는 것은 이제 종속과 뭐 강문계에서 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바라기 종, 해바라기 속, 점점점점 식물 개, 종속 과목 강문계 밑으로 갈수록 점점점점 커지는 건데, 그러니까 해바라기 속, 그러니까 해바라기랑 비슷한 그런 식물들의 모임이죠. 거기에 그 숫자만큼,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뭐 10개면 10개만큼, 그 속에 속한 거, 속이 10개만 있을 건 아니겠네요. 속이 예를 들어서 뭐 1000속이 있다, 1000개의 속이 있다 그러면 1000개만큼 다양한 그런 방어 기제를 발달시켜 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너너머로 뭐뭐의 수라는 뜻 아시고 general라는 단어 제가 그 발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영어는 진짜 미친 언어인 것 같아요. 이게 genus라는 단어가 단수형이고 general가 복수형인데 발음이 바뀌잖아요. 그죠? 정말 이상한 단어입니다. 정말 이상한 언어예요. 그죠? 좀 짬뽕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 some row their tissues. some plants 줄인 거죠. 일부의 그런 식물들은, row들은 실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조직을 실른다. 그러니까 실른다, 채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짐을 싣다, 뭘 채워넣다. 어떤 가혹한 컴파운드, 화합물질 가지고 그들의 조직을 채워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직에, 세포 조직에 막 화합물질, 예를 들어서 막 매운 거라든지, 쓴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차게 되겠죠. That. 근데 이 화합물질들은 either, 이 화합물들은 either A or B죠. 그죠? Unpleasant to insects. 이 곤충들에게 불쾌한 것이거나 또는 intoxicate them. 곤충들을 중독시키는 거예요. intoxicate는 술 취하게 한다. 술이 취하게 만드는 걸 intoxicate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독되게 한다. 또는 취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이거 encouraging의 주어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앞절의 내용 이거 불쾌하게 하거나 그죠? 불쾌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중독시키는 이런 것들이 그 곤충들로 하여금 to go bother. go bother는 원래 go to bother, go and bother. 영어에서 go and나 go to 이런 것들이 그냥 생략돼서 쓰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때는 괴롭히러 가서 괴롭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 다른 식물을 가서 괴롭혀라. 나는 맛없잖아. 나 맛쓰잖아. 나 맵잖아. 나 너 되게 불쾌하게 만들거나 또는 너 중독시키잖아. 다른 거 가서 먹어. 이런 얘기예요. 또는 적어도 slowing down their eating. slowing은 역시 앞에 있었던 encouraging하고 병렬이겠죠. 그들의 곤충들이 먹는 것을 늦추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맵거나 쓰면 많이 못 먹을 테니까 늦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래 순서 문제였으니까 순서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제시문을 다 읽고 A, B, C의 보통 앞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연결고리를 찾고 막 이런 작업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최근에 보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앞부분을 보고 풀었을 때 학생들이 풀지 못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전체를 다 읽고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은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순서 문제 풀 때 이거 읽고 그 다음에 이거 읽고 다 읽고 B 다 읽고 C 다 읽고 이렇게 풀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에 더 잘 맞는 경우도 있어. 왜 그러냐면 이 앞부분에 고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중간 뒷부분, 이 뒷부분이 다른 데랑 걸리는 것이 근거로 나오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back and forth부터 이제 해석을 할 건데 저거를 실전적으로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어차피 이게 다 사고적 해설이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back and forth라는 말을 봤을 때 학생들이 이게 뭔가 싶었을 것 같긴 합니다. back and forth,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는 거죠. 그죠?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밀렸다가 뭐 진격했다 이런 뉘앙스. 그래서 공방이란 뜻으로다가 해석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 back and forth라는 것은 is not a matter of natural balance. 자연적 균형의 문제가 아니래요. 나대의 법이죠. More like. 그것은 뭐와 더 같냐면 drawn out evolutionary conversation. drawn out이라고 draw는 잡아 뽑아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잡아 뽑아서 늘리는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길게 늘려진 즉 쭉 이어지는 뭐 계속되는 이런 뉘앙스를 갖는 것 같아요. 그런 진화적인 그런 대화처럼 대화와 같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 new plant defenses. 새로운 식물의 그런 방어 기제들, 방어들이 unintentionally 의도가 없이 의도가 아니게 slap forward. 사실 이 slap forward이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미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사람들은 이 표현이 나왔던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소라든지 이런 거에서 인간이 동물들을 개량하는 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딩을 하는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브리딩하는 것에 대한 글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때 select for이란 말을 선별하다, 뭐 선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선별하거나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인공적인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 그냥 문자가 들었고요. 의도가 없이 선택을 해. 곤충들을. 그러니까 이런 곤충들이 생겨나도록 한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는. 근데 어떤 곤충들이냐면 with ways to get around them. them이라고 하는 것은 defenses예요. 그 방어 기제라는 것을 돌아가게 회피하는 거죠. 방어 기제를 돌아가게 회피하는 그런 방법을 가진 곤충들을 의도가 아니게 선택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도가 아니게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물이 새로운 방어 기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식물은 목표가 뭐야? 의도가 뭐야? 이 곤충들이 그 방어 기제에 의해서 나를 공격 못하게 만드는데 근데 오히려 의도가 안 되게 어떤 애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냐면 그 방어 기제를 회피하는 방법을 가진 곤충들을 선택하게 만든다. 즉 그런 곤충들이 더 많아지게 만든다는 얘기겠죠. 더 그 유전적으로다가 그런 형질을 타고나는 곤충들이 많아지게 만든다는 얘기겠지. 그지? Which in turn help bring about. 근데 그것이 이번 차례는 주고받고 하는 거야. 아, 여기서 back and forth라고 하는 것이 방어로다가 한번 밀고 올라갔어. 그랬더니만 gon충들이 그거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다 생겨서 또 다시 밀고 내려와. 아, 이거랑 또 이미지가 이어지는 내용이네요. 그것이 이번에는 help bring about. 야기하는 것을 도와준대. More resilient and resistant plant species. 더 회복력이 있고, 더 회복력이 있다는 공격을 받아도 잘 견뎌내는 능력이 있고, 더 저항성이 있는 식물종을 야기하는데, 즉 이것의 원인이 되는 것을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회피하는 곤충들이 많아지잖아? 그럼 식물도 또 저항성이 생긴다는 얘기죠. New variations, 새로운 변이들이 shading into entire new forms and adaptations. shade라고 하는 것이 왜 농담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말로 하는 농담 말고 그 색상에 있어서 점점 짙어지거나 흐려지는 이 농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shading into라고 하는 것은 이 농담이라는 것이 시나브로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게 뭐 단계가 없이 변하는 거잖아. 쭉 이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shading into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다가 조금씩 알지 못하게 시나브로 변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새로운 형태와 그런 적응들로.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변이들이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잖아요. 뭘 유지하게 되냐면 교착 상태를 유지하게 된대. 교착 상태. 그러니까 한쪽이 크게 이겨서 다른 쪽을 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교착 상태라는 것은 밀고 밀리는 것이 이렇게 중간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A는 그런 내용이었다. B번 반응을 볼봅시다. Plants can release chemical compounds. 식물들은 방출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인 그런 화합물들을. 근데 이 화합물들은 let 하게 합니다. 그들의 똑같은 종의 이웃들이 그 식물과 같은 종의 그런 이웃들. 그럼 같은 종의 식물들이에요. 뭐 해바라기라고 하면 해바라기와 같은 종의 식물들이 되겠죠. 이것들이 알게 합니다. 뭘 알게 하냐면 An attack is likely coming. 한 공격이 아마도 오고 있다. likely 부사로 들어간 겁니다. is likely가 아니라 is coming에서 중간에 껴든 부사예요. 공격이 아마도 오고 있다. 즉 공격이 오는 중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pushing부터는 또 분사 구문이죠. Those nearby plants. 그러한 근처에 있는 식물들이 to start building up. 세우기 시작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Defensive compounds. 쌓는 거잖아, 빌드업이. 그럼 방어적인 화합물질을 쌓기 시작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In their tissues. 그들의 조직 속에, 세포 조직 속에. push 목적어 투부정사예요. 영어에서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대부분 99%때 뭐야? 하게 한다 뜻이라고 제가 이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some of these cues. 이러한 단서들, 실마리들의 일부는 심지어 그러니까 이러한 단서라고 하는 것은 좀 있으면 공격이 올 거야라는 단서지 않습니까? 이 단서라고 하는 것이 뭐 화학적인 단서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뭐 페로몬 같은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화학적인 특이한 향을 내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심지어 insect predators, 인섹트의 포식자들, 그러니까 인섹트를 잡아먹는 포식자들을 끌어당긴다는 얘기고요. Call for an assist that 이 포식자들 끌어들이는데 call for는 뭐뭐를 얻기 위한 부름이란 뜻이니까 이건 뭐 요청 정도 해석할 수 있겠죠. An assistant, assist, call for an assist, 도움에 대한 요청이죠. That benefits. 근데 어떤 도움에 대한 요청이냐면 혜택을 주는 요청입니다. 누구를? 응? Both the plant and its bug-eating collaborators. 그 식물과, 그죠? 도움을 요청하는 식물과 그것의 bug-eating, 그 식물의 그 식물의 콜라보레이션 협력자인데 곤충을 먹는 협력자니까 포식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포식자 둘 다에게 혜택을 주는 도움의 요청이란 뜻입니다. 이게 바로 도움의 요청이란 얘기지. 이걸 끌어들이는 게. 그죠? 그 다음에 C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Structural defenses. 구조적인 방어 체계들인데 like 뭐 같은 거냐면 예시 나오겠죠? thick coats, 두꺼운 코트예요. 코트라는 것은 우리 입는 코트 있잖아. 한 겹 이렇게 두꺼운 그 겨울에 코트라는 거 알잖아. 이 코트라는 것은 둘러싸는 외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외피를 의미하는 건데 두꺼운 외피인데 이 외피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왁스예요. 그러니까 왁스층이 되겠죠. 두꺼운 왁스층과 같은 그런 구조적인 방어가 근데 이건 당연히 위에 있는 그 구조적인 방어가 뭐 할 수 있어? 막을 수도 있어요. 일부의 곤충 종들이 손상을 입히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식물의 그 조직을 완전히 손상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있어요. 막을 수도 있어. nor or nor 다음에 조동사, 비동사, 주어가 쓰이게 되면 뭐뭐도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도치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은 individual plants가 주어. 그죠? entirely on their own까지 끼어든 것이고 아니구나. entirely가 끼어든 것이고 원래 비동사라고 하는 것이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are on their own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었네. 그죠? individual plants entirely individual plants are entirely on their own이어서 entirely는 on their own을 강조하는 거니까 쭉 같이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었던 R이 앞으로 끄집어서 나왔지 no월이라는 부정어 때문에 도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보시면 이건 부정어 도치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안 될 수도 뭐 부정 도치라고 해야 되겠네. 근데 so 조동사 비동사 주어도 있으니까 so나 neither nor 조동사 비동사 주어 도치라고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봅시다. 여기서 R이 여기 있었던 거니까 개별적인 식물들이 no월이니까 부정문이에요. are not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완전히 on their own인 것은 아니다. 즉 혼자인 것도 아니다. on their own 여기서 스스로가 아니라 혼자인 거예요. 완전히 혼자인 것도 아닙니다. while under attack. 그 공격을 받는 와중에 완전히 혼자인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혼자인 것도 아니란 얘기는 누군가가 있다란 얘기네. 그죠? 나 혼자 공격받는 거 아니란 얘기죠. C번에서 나 혼자 공격받는 게 아니라라고 했으니까 B번의 내용이 나 혼자 공격받는 게 아니면 이웃들한테 알려가지고 이웃들도 그런 그 준비도 하고, 그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나 혼자 공격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해충을 잡아먹을 수 있는 포시를 끌어들이기도 하니까, 그죠? C 뒤에 B가 연결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시문이 나오고 C 뒤에 B인 것까지는 잡았어요. C하고 B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왜냐하면 A가 지금 C 뒤에 나올 만한 내용이 아니어 보이거든요. 그죠? 그 제시문 뒤에 C 뒤에 B고 이제 A가 제시문 뒤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뒤에 들어가느냐인데 지금 이 마지막의 내용을 보면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back and forth, the back and forth에서 the가 붙는 거 분명히 우리가 앞에 있는 걸 받아주는 말로 쓰인 게 맞고 여기서 the back and forth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공방, 공방이라는 것은 막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걸 얘기하는 건데 아까 곤충, 그 해충들이 식물을 공격하는 내용도 있었고 그걸 방어하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방어라는 것도 있었고 화학적인 방어 그 두 개가 다 있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다른 애 끌어들기까지도 하고 주변의 식물에게 알리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더 back and forth에 해당될 수 있는 얘기니까 C, B 뒤에 A가 나오는 것으로다가 가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이쪽 내용 자체가 결론에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 보면 그럼 새로운 변이가 나와가지고 한쪽이 강해지면 다른 쪽도 또다시 강해지고 또 강해지면 또 강해지고 이게 교착 상태가 이루어진다라는 결론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CBA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풀기는 힘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그냥 사고적 해설을 좀 해봤고요. 지금부터 2027학년도 6월 평가원 36번 인간강사들의 해설 강의 평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M1 조정식 선생님 해석과 독해 오류가 5군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수업 연구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사들도 제가 마지막에서 얘기하겠지만 수업 연구를 안 하게 되면 강사들의 오류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화장 안 했을 때 민낯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강사들은 화장 열심히 하고 강의를 찍는 거거든. 강의를 하는 거예요. 화장한다는 것은 수업 준비 열심히 한다는 얘기지, 연구를. 그게 강사의 책임이니까 당연히. 왜냐면 수업 연구 안 하고선 강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틀린 거 가르쳐주고 틀린 거 가르쳐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강사들은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되거든. 수업 준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김지영 선생님 해석과 독해 오류가 다 3군데가 있었습니다. 메가스터디 선생님들이 희한하게 오류를 내시고 다른 분들은 큰 문제 없었던 그 문제였습니다. M1 조정식 선생님의 그 오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류입니다. Plants have evolved defenses almost as diverse as the number of genera. 라는 이 표현에서 이렇게 해석하셨어. 식물들은 방어를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진화시켜. 굉장히라는 말이 일단 없고요.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방어를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라고 해석했는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다양한 방어 기제를 진화시켜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조금 잘못돼 있어요. 완전 많이 잘못돼 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잘못돼 있다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식물 속만큼이란 그 식물 속의 숫자만큼이잖아. 그죠? 속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종이 있고 속이 있는데 그 속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종류를 쫙 나열했을 때 그만큼 그게 뭐 2,000가지면 2,000가지만큼 다양한 이런 뜻이 되는 거라서 해석이 불완전합니다. 두 번째 오류가 갑니다. Encouraging the insect to go to bother another plant. 이 부분인데 귀찮게 다른 식물로 가라 이거죠. 귀찮게 다른 식물로 가라는 게 아니라 가서 괴롭혀라 다른 식물을 이지. 그죠? 이 bother이 귀찮게가 아닙니다. 가서 괴롭히라는 동사 원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해석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류 세 번째, the back and forth is not a matter of natural balance. 그러니까 그 공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균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이렇게 해석해서 왔디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자연의 중심의 물질이 아닌 매러를 물질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기 문맥에서 여기서의 매러는 물질이 아니에요.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natural balance.
내추럴 밸런스도 자연의 중심이 아니라 자연의 균형이죠. 물론 이 자연의 중심이라는 해석은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는 자연의 균형이라 고치셨기 때문에 이건 문제 없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앞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것도 이제 공방이라는 뜻으로다가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자연의 중심의 물질이 아닌 이래놓고 이 뒤에서 미친 쌉소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안 된다 해서 이제 미친 쌉소리라고 얘기하신 거지만 제 생각은 이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해석이 부정확하니까는 쌉소리의 느낌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 글쓴이의 그 글의 내용 자체가 쌉소리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물질이 아닙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해석이에요. 오늘 네 번째 갑니다. Nor are individual plants entirely on their own while under attack. 아까 얘기한 것처럼 are entirely on their own. on their own이 혼자인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다. 개별적인 그런 식물들이 완전히 혼자는 아니야. 공격을 받을 때. 그래서 누군가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걸 뉘앙스를 풍기는 문장인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 어떤 개별적인 식물들이 전적으로 스스로에게만 의존하지 않아요. 왜 의존하다는 얘기가 나왔죠? 의존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의존이란 말을 나오려면 dependent on 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on 자체의 의존이 무조건 의존으로 해석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on their own 자체가 홀로인, 혼자인이라는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런 소리 내시고 그 다음에 식물들이 뭐 하지 않아? 전적으로 스스로에게만 의존하지 않아. 똑같은 해석을 다시 하시고 스스로에게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도 알려주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셨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혼자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의존이라는 말은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혼자가 아니다. 이거는 뭐 의역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natural balance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어요. natural balance를 보면서 이제 그 조정식 강사가 이제 학생들 자신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선생님, 그럼 여기에서 자연의 균형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학생이 질문했다고 가정하고 여기죠 라고 이제 답변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 설명하신 거예요. 식물과 먹이는 포식자들 사이의 collaborator. 그러니까 식물과 먹이는 포식자들 사이의 collaborator. 어떤 협력 관계? 이게 자연과 균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atural balance라고 하는 것이 식물과 그 해충을 먹는 포식자 사이의 관계라고 본 거예요. 협력 관계.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기서 natural balance라고 하는 것은 해충과 식물 사이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것이 얘가 세지면 얘가 세지고 얘가 세지면 얘가 이렇게 생겨서 생긴 균형을 의미하는 거지 지금 식물과 포식자 사이의 협력 관계를 의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글의 내용을 독해를 잘못하신 오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김정 선생님 보겠습니다. 해석과 독해 오류가 세 군데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거는 그냥 오류라고 하기 그렇지만 그 diverse라는 것이 앞에 있는 as, almost부터 general까지 앞에 있는 defense에서 꾸며지는 형용사구이기 때문에 다양한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다양하게라고 저 정도는 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문제까지 될 수 있는 뭐 지문의 내용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오류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눈에 보여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류 두 번째는 이제 the back and forth is not a matter of natural balance. 이거에서 여기서 말하는 주고받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김경 선생님도 back and forth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보셨어. 이 back and forth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즉 공방, 밀렸다가 밀었다가 하는 이 공방을 의미하는 것인데 주고받는 거. 내가 하나를 주면 뭐 하나를 받고 이걸로 보셨어요.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죠. 내가 어떤 신호를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호를 내가 보냈어? 그럼 내 동종들한테, 그지? 내가 신호를 줬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또 어떻게 곤충을 먹는 포식자들이 와서 나한테 도움이 되네? 이게 이런 주고받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본인도 확신을 못 하시니까 아닐까라고 물으셨겠죠? 이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류 세 번째입니다. Even attract insect predators. 심지어 곤충 포식자들을 끌어들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심지어 곤충 포식자를 끌어들인다. 근데 이 내용이 이거랑 연결돼 있다고 보시더라고. 곤충들을 선별한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slack for insects라고 하는 것은 약간 어떤 그 개량의 목적으로 인간이 어떤 동물들의 그 유전적 형질을 바꿔가는 것처럼 그 자연 선택과 비슷하게 바꿔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곤충들을 선별한다,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곤충들은 어떤 곤충들이냐면 저항성이 생긴 곤충들, 회피하는 능력이 생긴 곤충들을
그 선택하기 때문에 의도와 다르게 이 곤충들이 많아지는 결과가 생기고 그럼 또다시 공격하면 나는 또 어떻게 돼? 그것 때문에 또 저항성이 생기고 이 과정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걸 관계를 있다라고 이렇게 줄로다가까지 표시를 해두셨습니다. 이건 좀 큰 오류죠. 그 지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아까 말씀드린 거 나머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하지 않은 모습이 민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민낯으로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여성분들도 있고, 그죠? 뭐 어때서라고 생각하는 여성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 강사는 민낯으로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민낯은 그냥 평상시 자기의 실력만 가지고 어떤 해설을 하거나 교재를 설명하는 걸 의미합니다. 강사는 진짜 실력이 출중하지 않으면 민낯으로, 즉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강의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왜? 오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오류를 일부러다가 내서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겠지만, 의도는 나쁘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학생들한테 오류를 전달하는 그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력이 출중하든 안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강사는 뭘 해야 된다? 그 교재 연구를 해야 되고 강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빠서 그렇다. 뭐 아니면 남들은 더 빨리 올리는데 내가 더 빨리 올려야지 내가 학생들을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지. 이런 욕심 때문에 바로 먼저 이렇게 강의를 촬영해서 올리려는 그런 선생님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바쁘면 나중에 강의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진짜 나쁜 거는 빠르게 오류가 있는 걸 전달하는 거지. 그지? 좀 더 천천히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게 학생들한테 피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사는 민낯으로 강의를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인강하는 분들은 다 메이크업하고 합니다. 응? 저도 인강할 때 메이크업 했었는데 그 진짜 메이크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력의 메이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오리 140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